에토센시로? 에토센시로, 예. 에토센시로가 일본 청년들을 데리고 일종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북한에 가려고 하다가 예. 구구단체들이 인권 문제를 해결해라, 요거다 미국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. 그래서 못 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아마 저쪽에서 100억 달러를 주면은 국교 정상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청을 물리면 큰 부분에 관해서죠. 예, 100억 달러 부분은 옛날부터 나오는데 고이즈미가 방문했을 때도 그때 이제 그 다나카 이토시 그 당시 이제 부분을 났죠. 외무성 사람이 이제 안기국 대사가 못 가고 난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얘기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했을 때도 액수는 뭐라고 액수는 이제 100억 달러라고는 그 당시 확실히 제시되지 않았는데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북에 줄 수 있다고 그 자기들이 그 딜을 했다는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정되고 있는 것이 100억 달러입니다. 근데 문제는 이 100억 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국교 정상화가 되면 ODA가 들어갑니다. 정부개발 ODA가 들어갑니다. 정부개발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기업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데 100억 달러 현찰은 아니에요. 100억 달러는 현찰은 아니고 거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나눠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.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북한과 일본 간의 현안 문제가 납치 문제가 있습니다. 납치 문제하고 핵 문제가 있습니다. 납치 문제하고 핵 문제를 할 때는 북한이 거의 협상이 안 나옵니다. 육자회담 할 때도 우리 한국에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일본이 육자회담을 소극적이라고 많이 비판했는데 이때도 보게 되면 이슈가 뭐냐? 납치 문제하고 핵 문제였습니다. 그러면 북한이 거의 안 나옵니다. 이제 뭘 해야 되느냐? 과거사 문제. 과거사 문제 하자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 배상 문제, 보상 문제 나올 때 얘기는 뭐냐? 돈이 나갑니다. 북한에 나오는 것은 돈 문제입니다. 지금 우리 수석 부장님이 말씀하시던 북한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서 국회 정상화가 되면 내가 100억 달러 줄 수 있다 정도의 뉘앙스를 풍기면 미끼를 던지지 않으면 북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그 북일관계 안 좋은 상태였는데 한국에 있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그 울란바토르에서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단 말입니다. 근데 북한이 나왔습니다. 와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. 전부 다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 볼 때는 일반인들 볼 때는 의리동할 정도죠. 그렇게 욕하고 했는데 이게 뭐냐? 그때가 바로 과거사 문제였다. 과거사 문제를 다뤘다는 얘기지 이면에 보상 문제였다. 그 지금 현재 북한도 타격을 적작해보고 제일 재밌는 것은 이민무력부 등등에서 그 일본의 자동차를 수입을 많이 갔습니다. 일본 자동차 중고 자동차를 수입해가지고 약간 손봐가지고 러시아에 팔아먹었습니다. 대당 1000달러 이상씩 남겨서 팔아먹었는데 이거 지금 뭐 수입 일본이 수출 안 해주니까 그건 못하니까 등등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그 자금 압박이 생각보다 수입이 끊겼습니다. 끊겼고 그러고 북한이 일본에 지금 보내는 것이 이제 광물 자원하고 주렁이 바시락 같은 거, 조개 같은 거, 성게알 일본에 그 서신문화 만들고 그런 해물들을 많이 보내는데 일체 지금 현재 못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조청년 문제에 대해서 조청년 본부 문제에 대해서 조청년 지금 현재 그 가장 큰 문제가 북한 이제 그 일본 쪽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레버리지 소위 이제 약점을 주는 것이 그 조청년 그 중앙본부 건물입니다. 이 중앙본부 건물이 쉽게 뭔가는 부동한 상태에 돼가지고 경매에 됐습니다. 동경 건물 경우는 동경 지방본부 건물이 이 경매를 지고 있습니다. 어디든지 경매에 붙여버리면은 이거 팔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그걸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팔지는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딜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간나오토 정부 때도 북한하고 일본하고 접촉이 있습니다. 그때도 뭔가 하면 납치 문제 얘기하면 안 나오니까 이거 안 하면 경매에 붙여버리겠다. 이렇게 북한 쪽에서 좀 봐달라 해서 그럼 이거 협의하자 해서 이제 그 신장성 만나고 아마 이건 아마 정치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가 되기 이게 왜냐하면 일본도 그 뭡니까 금융위기가 우리 와서 한국도 어렸을 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금융기관 정리가 들어갔을 때 이 문제가 걸리더라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 그 저기 중앙본부 건물로 되어 있고 뭡니까 이 경매 상태에 있고 조총련계 그 금융기관들이 거의 폭탄 상태입니다. 그 문을 닫는 상태에 있고 그러고 지금 하나 좀 봐주고 있는 것은 이제 조총련계 학교 조총련계에 있는 학교는 지금 한번 그 지원을 끊었다가 일본 문부성에서 다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왜 지원의 조건을 뭔가 하면은
이 납치 문제라든지 일본의 그 칼리 등등 일본이 북한이 동북아지역에 했던 만행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면은 지원해주겠다 해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보고된 바였습니다. 예. 오늘 선생님 제한된 시간 속에 일간 많은 걸 배웠습니다. 한 가지 우리나라 총선 예선이지 않습니까? 지금 현재 우리 제외 동포들에게 참정도 채권이 주어지는데 선생님 전문가로서 볼 때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좀 이런 성향이랄까 조국에 대한 내년 총선 대선에 대한 그 경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정책인 그야말로 폴리티컬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걸 좀 인식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죠. 예, 그 제가 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51번은 50대 50입니다. 중국은 오히려 지금 야당이 중국은 야당이 중국하고 문제가 있다고 가질 수 있고 일본은 중국은 야당이 더 우세합니다. 여기서 우세하고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본은 50대 지금 50대 지금 50인데 특히 오사카는 조총련으로 세고 제3의 세력들이 또 민단계도 있고 한데 거기다가 또 그 새롭게 그 뉴코마가 해가지고 일본에 왔다.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민단이라는 얘기는 과거 우리가 참 그 전전에 왔던 세대부터 내려온 세대 1세, 2세, 3세 때는 세대고 또 이 지금 65년도 국교 정상화 이후에 가는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. 교민단체가 또 있습니다. 이건 뉴코마가 해가지고 다 다르게 있습니다. 이런 이제 유학 왔다가 또 뭐 공무원으로 발령왔다가 근데 이런 두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오히려 민단에 있는 민단 조직은 사실 중앙본부만 갖춰져 있지 밑에까지는 파고들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뉴코마들은 오히려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세대인데 오히려 이제 좀 자기들끼리 상공이 되고 상공 정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려합니다. 저는 오히려 지금 똑같이 제가 이제 어번에도 일본 갔는 게 일본 총리부 초청을 나가서 그쪽에 있는 게 바로 그 문제가 일본 쪽에 행정적으로 좀 구현적이 있습니다. 그런 것이 두 측면인데 한국의 지금 이명박 정부가 저는 대선을 위해서 얼마만큼 제가 목을 열심히 일하는지 저는 캐셔야 됩니다. 지금 뭐 바깥의 시민단체들은 거의 발버둥을 치고 리스크를 달고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모든 이 선거 관리가 지금 인사가 외부 관료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거의 안 옵니다. 솔직히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총경사 인사들은 중립 지키고 있고 내년에 선거 과정 따라가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지금 그 총경사 인사가 전략적 인사가 되지 않고 저희가 관료들이 갈 때 일반적 관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일본은 50대 50입니다. 그러니까 일본은 또 다르게 향후에 저기 있습니다. 뭐 일본 사실 경상도, 전라도가 제주도가 제일 많습니다.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 이거 과거에 일본 간 사람들 제주도는 4.3 여행 많이 갔습니다. 그래서 있는데 그런 그 도민의 조직들이 되어 있고 한데 이거하고 민단하고 있는데 민단은 위에만 상층 조직만 돼 있지 하층 조직은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. 있고 도민회가 친목회 조직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지금 모이는 조직이 있는데 그 결속력이 호남 쪽보다는 경험적이 좀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성향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일본은 그 지금 이제 50대 50 정도입니다. 또 다른 것 지금 네. 그럼 우리 배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. 네. 배성호 박사님 바쁜 시간인데 오셔서 최고로 원익고 전문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. 감사의 박수 한번 뜨겁게 드립니다.